네, 변론하겠습니다. 여러 사건 심리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사건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다시 변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 바로 국회의 의사결정과 의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그 의사도 자주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대상이나 시점 선택, 그 절차나 내용 형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규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법심사를 통해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의사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로 처리하려면 의안이 존재해야 합니다. 의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각 규정에 따라 의안이 성립되면 의사로 처리해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가 합의제 기관이지만 국회의 의사결정을 모두 의사로 처리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 인사추천, 지명, 위촉의 건이 있고 법률, 국회규칙, 국회규정상 사무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로 처리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국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안들 중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국회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왔는지를 의사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로 처리하는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헌법재판 중 탄핵심판의 경우 그 대상 사유 절차를 헌법과 법률이 비교적 자세히 정하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 의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회 증가법상 위증, 불출석, 국회 모욕, 고발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중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각종 민사,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제소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그리고 형사고발 등의 경우는 의사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서 국회의장의 국회대표권, 사무감독권에 따라 처리해왔고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국회 의사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례를 보자면 국회가 청구하거나 참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회에 대한 청구는 5건 정도 있었는데 국회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응소 여부, 응소 시점, 응소 시 대응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의 대표권, 사무감독권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해서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 청구 시점, 청구 내용을 의사로 처리할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권한쟁의 심판 청구안이 제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이유로 국회의사과에서 반려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의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논란이나 지연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선출한 의결로 국회의사는 대내외적으로 확정 공표되었습니다. 이 의사에는 헌법재판관 선출 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임명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임명까지 요구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의사로 결정한 국회의사를 피청구인이 선별 임명, 임명 보류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국회가 헌법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헌법심판, 권한쟁의 심판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권한쟁의 심판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의 공백 상태인데 이런 입법의 불비 영역이라고 해도 국회가 헌법상 당사자로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야 하고 이런 규정의 공백 영역에서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미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으로서 여러 차례
본회의 의결 없이 소송 행위를 했음에도 헌법재판소도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청구와 국회에 대한 청구를 달리 취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청구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사행정사건의 경우 응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소하는 경우도 본회의 의결 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국회 규칙이나 규정상으로도 헌법재판 관련 업무는 사무로 처리하고 있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서 사무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청구는 단순히 국회가 권한 침해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기묘한 헌법재판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국회는 대체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심판불능 상황을 피하고 우발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확보하고 심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를 제고하는 데 이 사건 청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서 이 사건 청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의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행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법법률상 본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법 창조나 법 형성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전례까지 고려하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는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까지 했고요. 10페이지입니다. 이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와 관련한 관행의 부존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제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협의는 동의 합의와 명백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라고 해도 당연히 합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상 협의로 규정해뒀음에도 이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서 합의가 아니니까 따르지 않아도 되겠다,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때의 절차 진행 개요인데요. 구체적인 경과 설명 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주요 절차 진행 경과입니다. 24년 11월 28일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날 국민의힘은 합의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연락관에게 서류 준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재판관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각 당이 의장에게 추천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 그다음에 직계자손의 병역,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재산, 납세 등에 관한 정보를 준비해야 하고 후보자나 가족들도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마치고 서류 준비가 마쳐지면은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추천 공문을 의장에게 제출했고 의장은 그대로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각 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의장에게 통지했고 의장도 그 의견을 받아서 위원 선임을 확정해서 통지했습니다. 결국에는 11월 28일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에 따라서 12월 11일까지는 여당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부터 탄핵 심판 중이니 재판관 3명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다가 그 후로는 또 합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으로 진화한 상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이 조건이었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처음에는 탄핵 심판 중에는 아예 임명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다가 이제 헌재 소장 얘기는 나중에 나온 것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소에 적절히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12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진행했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의장과 각 교섭단체의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제의를 한 이상 그 의사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12월 26일까지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행의 부존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서면으로 자세히 주장한 부분이라서 16쪽에 있는 2000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협의 과정에 이견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없이 협의대로 표결을 했고 결국엔 대통령도 임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2018년 10월 의석 분포를 보시면은 여소야대긴 했는데 이때 좀 특징이 있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30석이지만 원내 3당으로 당시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원내 의석 1, 2, 3당이 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재판관 선출 바로 이전인 2018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매번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협의 조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각 시기별로 여야 모두 구속력 있는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각기 유리한 선례를 주장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선출 결과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행에 따른 경우는 6번 중에서 3번뿐이고 나머지는 여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에는 여당이 2명, 야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정치적으로 원내 3당의 목소리가 컸던 경우에는 원내 의석수대로 1, 2, 3당이 각 1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과정이나 선출 결과 모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저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동이 소동에서 그치지 않고 난동으로 폭동으로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 중에서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께서도 그 내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해도 임명 거부를 하거나 임명 지연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헌재 결정은 감탄 고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법치고 헌정 질서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쩌면은 힘으로 밀면은 꺾을 수 있는 듯한 언사를 정부 여당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대놓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심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더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장막 뒤에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법치를 압도하려는 반헌법적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헌재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마나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지혜와 해안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 15분 해주십시오.